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학래입니다. 네, 저는 경제학 박사이고 역사연구가인 손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경제를 하시다 어떻게 갑자기 또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가 또 새로운 화두고 우리 젊은 후학들이 우리네 역사가 바른 역사로 세계를 선도하고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나 저러나 오늘 이제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 앞에 하시겠다 뭐 이래요. 근데 가끔 저는 의문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때 백제하고 일본 쪽하고 연결되는 드라마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백제에 있는 그 모든 문화 같은 거를 걔네들이 갖다 배우고 깜짝 놀라고 뭐 이런 신라 거를 안 가져가고 이제 꼭 백제 거를 일본 애들이 모두 다 가져갔다. 뭐 이런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근데 너무 몰라서 제가 쭉 적어는 왔는데 그 공주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무령왕릉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난 또 왕릉 가짜도 또 이렇게 또 많이 있나 싶어서. 예, 현재 이제 일본이 701년에 대일본 헌법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고 우리나라를 쳐서 식민지화 시켰죠. 근데 그 대일본제국 헌법을 만든 사람이 의자왕의 친아들 부여풍이라고 옛날 의자왕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산동성에 그 일본 열도에 그 배 천척하고 군사 2만 7천 명을 와서 다시 백제를 부흥을 일으켰으나 당시에 그 당나라하고 신라연합군이 다시 치는 바람에 망하고 없어졌다고 돼 있는데 그 역사는 그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고 일본에 돌아가서 나중에 천무천왕이 됩니다. 670년대 그 천무천왕이 현재 일본 천황제도의 첫 번째고 그 누구든지 일본의 학자들은 물어보고 알 수 있고 그래서 백제 의장 아들이 천무천왕으로부터 일본 천황에 시발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2001년 월드컵 전에 일본의 기로히토 천황이 많은 그 세계 유수의 그 기자들 앞에서 나는 본시 일본 백제 무령왕릉의 후손이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고 일본은 내로남불, 우리도 내로남불, 중국은 또 그걸 사실은 모른 채 하고 있고 있어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안 그래도 통일이 안 돼서 반쪽인데 그 반쪽마저도 반쯤은 또 중국 땅, 또 전라도 경상도 땅, 일본 땅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백제가 아닌 충청도를 망라한 일본 열도 중국 동남부까지 다 차지한 그런 백제국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 중에서 무령왕이 중심인데 그 무령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일본 도쿄가 아닌 그 오사카 가시면 맨 백제 간판이 한 1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같은 명동 중심에 저 대선릉 큰 선 신선이라 해서 다이센묘라고 일본에서 가장 자랑하는 그 세계 유산입니다. 그 다이센묘가 저는 무령왕릉이라고 오늘 처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공주 홍산리에서 나온 무령릉에 나온 동거울이나 무령릉에 쓰던 대도 아니면 기타 여러 유물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유물이 일본은 숨기고 있는데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박물관에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그걸 아무도 누구 왕이란 안 하고 일본에서는 자기 왕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이 얘기해서 제가 이걸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백제에 있는 무령왕릉은 저 가짜라 이거죠? 가짜는 아니고요. 가짜라는 건 아직 성급하고 뭐냐면 백제가 중국 산동성에 본국을 두면서 저 뒤에 보면 본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국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 한반도 백제도 있었고 갖고 있었고 또 일본의 구지백제, 야마토 백제 또 관동 백제 해서 세 개의 백제를 갖고 있었고 대만도 백제 영토 있었고 지금 중국의 홍콩이나 하이난섬 다 광동성 다 백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 후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는 다 백제 땅이고 현재까지 다 현재 백제는 일본 열도가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청도 백제는 공주나 부여나 전라도 익산이나 이 광주는 백제의 분국이 있었죠. 왕들의 왕정은 살았지만 왕은 중국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금시초문으로 네. 처음 듣는 얘기들이라. 그렇죠. 그거 지금 얘기는 어쨌든 백제가 네. 저 중국에 있어서 네. 지휘소가 되겠죠. 뭐 예, 예. 거기서 쭉 해가지고 저 일본, 대만 뭐 여기까지 다 네. 백제 땅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왜 못 찾아와요? 네, 못 찾은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지금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가 돼 있습니다. 왜 쓰레기가 되냐면 원래부터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 일본이 일제 식민지를 하면서 한 40년에서 한 그 50년 이상 현재까지 그 역사를 왜곡했고 백제 역사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중국 역시 백제가 중국의 동쪽 남쪽을 차지했다는 걸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걸 모태동 시절에 완전히 없어가지고 산동성 같은 데는 완전 백제의 모든 고인돌 무덤 모든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옛날에 저는 이게 충청도 사람으로 백제의 자부심은 저는 계백장군입니다. 나는 계백장군이 5천군사 계백장군.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멋있게 보고 참 고향 분이 저런 분이 있었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옛날 우리 독립군들이 애국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열사가 많은 곳이 열사의사가 많은 곳이 충청도예요. 그렇죠. 한영훈 시로 저항하고 뭐 김좌진 그 옛날 그 폭탄 도시락에 넣어가서 윤봉길 의사, 그렇죠. 유관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그쪽의 그 민족성 그런 그게 참 대단하다.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때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거 그 고대하기만 했지 왜 이렇게 쪼다같이 하나도 우리는 차지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저도 충청도 출신으로서 서울서 한 50년 살았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충청도는 핫바지라는 말을 제가 기존했어요. 충청도 가면 진짜 회장님 말씀 따라 열사들이 저 충남 저 당진도부터 저 충남을 돌아서 충북 저 제천까지 청주까지 온갖 열사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여기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일본이 그러하니까 그런 백제의 혼이 코리아의 혼이다 보니까 그걸 없앤 것입니다. 장주 그걸 그렇게 반복해서 배우다 보면 백제 충청도는 별거 안 했었구나 이렇게 배우도록 우리가 부안해동 시켜서 지금까지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이제 오늘부터라도 회장님 깨우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인물이시니까.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게 뭘 안다고. 왜냐하면 저를 믿기 때문에. 저에서 반론이 되는 뭐 한국 학자는 물론이고 일본 학자든 중국 학자든 미국의 뭐 하버드든 뭐 예일대든 다 오시라는 얘기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어는 영문으로 한자는 한자로. 저는 한자를 어릴 때 배웠으니까 한자를 배웠으니까 제가 일본 서기나 중국의 고사를 보고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때는 하필이면 우리 때 한자를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때도 했습니다. 저도 마침 재수가 져가지고 3학년 때까지는 배웠는데 4학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이나리야마 그 고분에서 출토된 그 뭐 철검이 나왔다면서요? 그 철검은 일본이 자랑하는 이나리야마는 어디냐면 일본 동경우에 가면 사이타마가 있습니다. 사이타마라는 대학은 그 우리나라 유수한 정치인들이 동경 갔다 유학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타마는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일본 간토 지방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가면 이나리야마 그러니까 도화산 한자로 도화산 구분이 있는데 거기는 유명한 게르도양의 철검이 있습니다. 게르도양. 게르도양 아시죠? 무열왕의 5대조 할아버지 게르도양. 게르도양이 바둑 두다가 고구려 장수왕한테 목을 참수당해서 한성을 뺏겠다는 거 우리 나옵니다. 그래서 한성 백제의 망한 마지막 왕이 게르도양입니다. 우리 한성.
아, 지금 강동구에 예, 거기요. 한성 백제 송파, 문화재, 송파 백제 뭐 예. 강동 다 예. 걸쳐 있으니까. 한성 백제 박물관이 그 올림픽 공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석촌호수에는 그 적성묘가 있고. 어. 아, 그 혼자만 왜 뭘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예. 참수당했나? 왜? 예. 그 유명한 분들인데 보니까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네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신라나 이런데 찬란하게 꽃을 피워가지고 네네. 불국사다 뭐 나 거기 가면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릉들도 네네. 그렇고 뭐. 근데 백제 거는 이렇게 옛날에 최고였었는데 네네. 간혹 네. 근데 문화만큼은 드라마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다 백제 문화가 맞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게 네네. 쭉 나온단 말이에요. 예. 참 흥미로워요, 그런 거는. 왜냐면 저희도 배웠듯이 머리에 색인이 될 정도요. 불교는 백제가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 백제에서 일본에 전파해 준 거고, 거기 왕인 박사는 한국에 유교를 전파해 주고, 뭐 아자태제가 슈쿠태제가 불상을 해주고, 일본의 국보 제일이 백제가 전한 무슨 금동 석가유래 상이고, 모든 문화나 문물이나 역사나 교육은 일본에 전해줬는데, 현재 일본의 신사까지도. 근데 진짜 전해준 본국의 백제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어, 그 일본을 그들 순간 일본이 나는 백제의 아들이요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나라를 식민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 형의 역사가 백제 역사니까 없었지만 역사는 없었지만 문화, 문물, 고고학적인 유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에 와서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이게 좀 물 건너간 거죠. 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찾는 것은 영토는 비록 백제의 땅은 일본에 있고 또 백제의 땅은 중국에 있지만 영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문화를 전달받은 거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백제는 한국에 있는데 초라해. 공주 묘 몇 개 있고 공동묘지 몇 개 있고 부여에 가면 낙하암에 그 뭐 한 500평도 안 되는 게 3층 운영가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부여 백마강 그 제가 볼 때는 돛담배 하나 몇 대 가기도 어려운데 소정방에 13만 대군이 거기서 수군이 나와서 뭐. 그 계백장군을 뭐 하고 김유신 5만 원군 이겼다. 계백장군 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태산 옆에 가면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 우리 황산볼 계백장군 황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산 옆에 황산. 거기가 백제의 우유성이고 백제의 웅진성입니다. 황산벌이 지금 논산이죠? 지금 논산, 연산 면에 가면 탑정골이라고 황산골을 메워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탑정호라고. 거기 황산인데 그 황산이 그보다 한 100배 큰 황산이 중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소정방 군대 13만, 김인식 군대 5만, 백제 군사 한 20만이 싸워야지 맞는 거지. 계백장은 5천 명이 5천 명도 없는 축소된 거죠. 적어도 5만 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 거짓말이 이 중국 땅이 커서 그런지 어느 때 보면은 심해요. 그때 그 소정방이 그게 뭡니까? 그 백마를 미끼로 써가지고 무슨 뭐를 잡았다는 둥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여에 가면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했다는 정림사지 사층사답 거기에 있는 그 백제를 이겼다는 그 기공비 자체도 가짜입니다. 불교의 그 사찰의 석탑에 어떻게 소정방 같은 사람이 새겨낼 수 있는 거는 불교에 대한 모독이죠.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인 게 많이 있고 한반도에는 백제가 있긴 있었대. 그 왕족들이 있었던 거지. 왕족이나 그 좌평이라고 여기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장관들이 있었지. 그 왕이나 대왕들은 다 중국에 있었고요. 그 왕의 자제들은 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외왕이라고 보통 배우는 외왕이 중심의 외왕의 무령대왕이 외왕부라고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외왕부가 477년에 중국 송나라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나는 신라 백제
임나가라, 진안, 오한 다 섭렵해서 이 동쪽에 대왕인데 나를 인정해 주시오. 하니까 송나라 당시에 백제는 저 한반도 중국에도 백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백제 왕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백제 왕인데 네. 아버지가 그 아버지까지 자기 땅이라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백제는 빼고 나머지는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신라, 임나, 가라, 모환, 진안, 외까지 해서 6개 국을 그 사람한테 진동 대장군, 영동 대장군, 또 정동 대장군이라는 희호를 내려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제 공주에 가면 영동 대장군 사마왕의 묘 돼 있어요. 근데 그 왜 가짜로 인식되냐면은 임금이 죽으면 대왕급이 죽으면 희호를 내립니다. 백제 희호 사마왕의 희호는 무령입니다. 외왕 무자의 무자를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무술이 강했고 무자. 영동 대장군은 중국에서 희호를 받습니다. 그 안녕영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무령대왕인데 사마는 이 무령대왕이 어릴 때 이름입니다. 이름을 넣는 게 어디 있습니다. 세종대왕조차도 이름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뭔데 세종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그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백제는 사마라는 사람이 왕 좀 하다가 망한 나라. 의자왕이 주술에 주작에 미쳐서 있다가 망한다. 그렇게 침소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일본 역사는 봉대한 거고 중국 역사. 그래서 그 침소봉대라는 말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백제 왕들 묘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제 왕들 묘는 의자왕이 오사카에 있고 의자왕의 아들 아까 오사카에 제가 얘기했지 세계 최고의 그 피라미드보다 더 큰 다에센 고분이 다에센요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다에센요가 무령왕릉의 묘고요. 그 옆에 교토의 오사카 교토 사이에 가면 그 나라헨이라고 있습니다. 나라. 그 나라가 옛날에 백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본 말로는 나랑 하는데 이제 한자로 나랑인데 나란 백제 나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백제 친아들 성왕이 묘라고 짐작됩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김매희 천왕, 그 훈명 천왕이었는데 제가 한자로 해석해 봤더니 백제 성왕이 원래 어릴 때 이름이 명롱입니다. 박을명자. 근데 거기도 박을명자에서 이 명이 그 명이다 해서 일본의 오사카의 그 대학 교수든 많은 학자들이 성왕은 한국에서 왕도 했지만 일본에서 왕을 했던 두윤밀의 백제왕이라 하는 역사책도 있고 논문이 많습니다. 제가 한 빈말이 아닙니다. 거기 있고 또 그 한때 488년부터 490년까지 중국의 위나라라고 엄청 큰 나라 있습니다. 북이라고. 거기 40만 대군을 3번에 걸쳐서 물리친 동성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성대왕의 묘는 지금 아까 말한 구마모토, 큐슈 구마모토 거기 가면 거기쯤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들은 왜 그런 데 많이 갑니까? 교토나 동경이나 지금 구마모토 많이 가는 거는 거기 백제의 문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백제의 선조들 혼을 느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우리 한국은 텅텅 폈지만 일본에는 엔화가 싼지 몰라도 맨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거기 많았어요. 백제 왕들, 백제 조상들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백제 왕들을 보러 가질 않았을 때고. 의자왕 묘는 어디인지 아세요? 의자왕 묘는 지금 중국 낙양에 그 당나라 땅에 있던 낙양에 북망산에 있습니다. 북망산. 북망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자왕이 그 공주에서 끌려가서 백제로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산동에서 끌려가서 거기에 묻힌 겁니다. 의자왕하고 미용하고 저번에 얘기해서 그래서 그 의자왕을 배반했던 두 사람 장군이 있습니다. 당시 백제 좌팽이라고 이 사람 대통령 옆에 그 총리급인데 그 부총리급 둘이 하나는 좌총리 우총리인데 그 예식진하고 예군이 있는데 예군은 형이고 예식진은 그 동생인데 예군 예식진 형제가 의장을 사로잡아서 당나라 소정방한테 갖다 바칩니다. 백제 산동성에서 갖다 바쳐서 당나라 끌려가서 거기서 문초하다가 죽어서 그 북망산에 낙양 북망산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의장만 중국에 있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백제 왕들을 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다 일본에 네. 저를 빙자한 유명한 법융사라든지 법흥사에 있고 또 신사를 빙자한 아까 이나야마 신사, 후르자키 신사, 규수의 후나마 신사 이렇게 신사에 다 퍼져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성황 묘소조차도 일본에 가면 그 우리 맨날 히라노 신사라고 네. 맨날 우리나라 분들이 벚꽃놀이 구경 가는 데 있습니다. 네. 그 히라노 산사가 성황에 있는 그 묘, 후지노키 고분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히라노 신사 가서 옛날에 그 고승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성황을 추도하기 위해서 만든 사당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백제 성황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동성황이 어디 있는지 우리 역사책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공주부에 가면 7개, 5개 능이 있는데 그게 다 무열왕릉이다 해서 하는데 거기는 지금 제가 가봐도 공릉묘지 수준밖에 안 되고 또 부에 가도 몇 군데 있다는데 그래 훌륭한 묘를 어떻게 백제는 그렇게 초월합니까? 아, 백제보다 신라는 경주하면 어리어리 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백제랑 비슷한 광개토 대왕묘나 장성하면은 압록강 단동 옆에 가면 제가 가봤지만 뭐 백제왕릉이 한 100배는 크죠. 장성이나 광개토 대왕. 근데 백제는 같이 쌓았는데 어떻게 작을까요? 거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뭔가 내 생각에 얼마나 컸으면 당나라 군사하고 신라 군사가 합쳐서 백제를 망하게 했겠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네. 철학하게 그렇잖아요. 그때 잘해서 문화에 꽃을 피워서 이어나가고 사람들 뭐 피라미드다 뭐다 이게 다 그렇게 왕들이 살아 생전에 지가 들어갈 거 다 만들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의 그 DNA를 조사했는데 많은 서양의 DNA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일본의 60%가 백제 혈통과 똑같았습니다. 한반도 혈통하고는 한반도는 저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섞여 있으니까 한반도 사람하고 한국인하고 20% 같고 백제 분들만 따로 딱 DNA 붙이면 60% 같답니다. 그건 이건 뭐 제가 저같이 경제학하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역사를 떠나서 DNA 같은데. 근데 왜 백제가 일본에 있을까? 일본은 왜 백제를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을까? 한반도 식민지했을까? 아니죠. 자기의 고토인 백제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죠. 그 온돌 문화 이런 것도 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당연하죠. 일본 가서 일본에 다다미라고 다다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본에 지금 쓰고 있는 히라카 문자가 네. 백제에서 전한 그 한자입니다. 한자를 약식으로 한 게 히라카 전자고 그 약식으로 한 게 중국 모태동에 쓰고 있는 간자체고. 그러니까 일본 말이 쉽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네.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고등학교 수준만 되면 일본어 배우려면 3개월은 배운대요. 네. 근데 우리 한글은 그렇게 못 배웁니다. 못 배워. 왜냐면 일본이 우리 한자를 약식에 썼기 때문에 일본 가면 교통신호 저는 없어도 처음에 제가 12년 전 일본 갔는데 운전했습니다. 일본은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도 맞아요. 네. 일주일 더 잘 다닌 거는 교통간판에 반쯤은 한자고 반쯤 일본자인데 반쯤 몰라도 돼요. 명동길하면 길은 몰라도 명동이 있으니까 명동인가 보다 좌회전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반쯤은 한자고 반쯤은 일본자인데 그 일본자가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당연히 일본 글은 한국에서 백제가 전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고구려 신라도 일본의 문물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 기원은 3세기 때까지는 4세기까지 광개토왕 때까지는 고구려가 잡았습니다. 근데 광개토왕 이후 이제 백제가 잡았어요. 백제가 잡았다가 신라 진흥왕이 잠시 잡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계로왕, 무령왕 때 완전히 중국을 통일합니다. 중국 동남쪽을 통일하고 고구려는 북경 쪽으로 몰고 백제는 산동선부터 저 광동선까지 몰고 일본 열도를 다 모아서 그때 일본을 통일했을 때 연호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무령대왕이. 이게 일본이 자랑하는 뒤에 보시죠. 일본이 자랑하는 국보 2호 청동거울이 일본에 가면 이제 있는데 스치 하치만 신사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가 일본 나라엔에 있는데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가면 동거울에
일십대왕을 했습니다. 저 일십대왕은 뭐냐? 네. 나는 일본 대왕이라는 뜻이죠. 백제가 원래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황하 한수 넘어서 있을 때 주몽에 신하 10명이 그 황하를 넘어서 가서 만든 게 백제인데 그때 십제라고 했습니다. 십제 제신들이 만든. 그래서 백제가 커가지고 나중에 백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중맥구는 저거하고 중학생 정도 공부한 사람은 십제가 백제 됐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저 십자는 일본을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한반도를 다 장악한 나는 백제 대왕이자 일본 대왕이라는 징후고 우리 역사책에 백제를 대왕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사마왕이라고 했잖아요. 저걸 써야 돼요. 사실은 무령왕릉에 일시대왕, 무령대왕 이 묘라고 써야 되는데 왜 사마왕이라고 했을까요? 사마왕은 일본 아들이 있을 때 의자대왕의 아들이 있을 때 게르대왕의 아들이 있을 때 그때는 왜 왕일 뿐이에요. 대왕을 왕으로 한 게 벌써 공주 송산리에 있는 등은 가짜나이지만 조작했다는 뜻이죠. 대왕을 왜 왕이라고 합니까? 엄연하게 일본도 알고 일본도 무령은 대왕으로 있는데 왜 우리는 무령대왕의 수도 지금 슬픈데 왜 그걸 사마왕이라고 했습니까? 벌써 일본은 천황이고 왕이면 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해토 대왕도 대왕이고 신라도 선덕대왕 진흥대왕하지 왕이라고 합니까? 왜 백제만 그 훌륭한 왕을 사마왕이라고 합니까? 그게 왜곡됐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일제 때 일본 밀정이 갖다 놓은 거죠. 그 북망산에 있다는 의자왕 묘요. 네네. 그거 진짜 가보시면 진짜 화려하게 왕묘같이 해놨어요. 해놨죠. 왜 해놨냐면요. 네. 그 혼자만 붙이신 게 아니고 네. 의자왕의 태자였던 부여융, 태자랑 같이 묻혔습니다. 왜 부여융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는 한가하다 죽었는데 아들 융은 당나라 군사가 됩니다. 군사가 돼가지고 한때는 웅진도독부 도독이 돼가지고 그 아까 일본 천무천왕이 된 백제 풍하고 싸웁니다. 백제 부흥군 대표는 자기 동생 풍이고 저 당나라 군사를 앞장서 놓으면 백제 부여융입니다. 그때 형제끼리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죽이고 형제끼리 싸워서 당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없이 아들이지만 당나라에 협조했으니까 융을 크게 만들죠. 그 부여융 묘지나 의장 묘지나 같은 수준을 해준 거죠. 예. 그거 걔네들 뭐 군사가 백제는 한 1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 있었는데 진짜 맞아요? 네. 100만 명?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네. 삼국사기에 돼 있고 네. 중국에 송나라 역사책에 돼 있습니다. 한국의 삼국사기는 뭐냐면 최치원 선생이라 들어봤습니까?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최치원, 개원불경 한 사람인데 신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최치원이고 그다음에 그 신라 최씨, 경주 최씨의 시조가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 삼국사기에 보면 그 상태사 시중이라고 당나라 때 자기가 모셨던 그 당나라의 그 총리를 태사라고 합니다. 태사한테 보낸 내기문서에 보면 백제가 강성할 때는 그 유연제노 5월에서 북쪽의 유연제노는 고구려랑 같이 나눠 먹었고 윤하가 북경입니다. 연은 연나라입니다. 제는 제나라고 노는 노나라고 오는 오나라고 월은 월나라입니다. 다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중국이죠. 삼국사 유명한 데가 거기 합니까?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거기가 고구려 땅이고 백제 땅인데 백제가 한때는 강병일 때는 100만 명이 있었다 나옵니다. 그 100만 명이 어디서 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동성에 있으니까 양자강 물에서 큰 곡식이 뭐 5만 명 미길 정도로 벼가 많이 났고 양자강 위에 산동 사이에는 한 500만 평의 좋은 논이 있는데 그렇게 먹이니까 당나라 백제 군사뿐이 아니고 당나라 군사 5만도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제 호남평화 다 합쳐서 우리나라 한반도 다 해도 5만 명 못 먹입니다. 그 지평선 나오는 데는 그래도 지금 전라도 땅밖에는 그래도 가장 큰 게 호남평화인데 전라북도 호남평화인데 논산평화인데 그것이 거기서 한 해에 나는 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겨우 만석 날 겁니다. 네. 근데 당나라 저 산동섬 밑에 그 옛날 강화도 있던 자리는 강화도 섬에서만 강화도가 있습니다. 여기 강화도가 아니고 그 산동섬 섬이 거기서만 10만 석이 났어요. 이거는 원나라 때 네. 쿠빌라이가 중국을 통치할 때 거기 역사책에 나옵니다. 강화도에 우리가 10만 석을 준비해서 우리 한민족에 배반했던 일본을 친다고. 그래서 일본을 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몽고군하고 신라군이 합쳐서 일본군을 쳤다는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때 10만 석을 저장해 놨는데 그게 산동성에 있습니다. 적어도 10만 석 이상은 돼야지 되는 거죠. 아, 여기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예. 그 최치원의 그 삼국사기뿐이 아니고 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백제 무령대왕의 역사에 나옵니다. 외왕무가 송나라 그 순지한테 보낸 외교문서에 나는 외왕문대 나는 신라 백제 고구려 빼고 신라 백제 나머지 외를 다 통치하는 왕인데 나한테는 100만 군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송나라한테. 그 100만 군사를 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싶다. 왜냐면 고구려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룡을 죽였으니까 나 원수를 갖겠다 하니 나오는데 100만 명이 있는데 왜 누구를 죽이려고 고구려를 치려고. 고구려는 한때 수나라 때 뭐 110만의 대응에서도 이겼잖아요. 살수에서. 그 살수도 중국 한반도 대동강이 아니고 중국 살수라고 중국에 가면 압록강이 따로 있습니다. 압록수라고. 황하우 쪽. 거기서 중국 군대, 그 당나라, 수나라 군대 100만이 넘는 군대를 고구려 연개소문이나 네. 암만춘 장군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00만 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100만 명은 고구려도 100만 명, 백제도 100만 명 있다는 게 중국에도 나오는데 자기 역사를 줄이는 게 정확히 나오는데 왜 우리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백장군 5천 명? 진짜 너무 만화책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멋있잖아요. 예. 예. 자기 나갈 때 식구들을 그냥 다 칼로 치고 네네. 어차피 우리는 질 거라는 걸 알고. 어쨌거나 지금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그때 중국을 상대로 다 이겼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세계 6위의 강병인데도 6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 중국을 상대로 이기려면 100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건 중문여서에서 아주 명수까지 나오고 백제 무령왕 등이 외교문서에 난 100만이 있는데 고구려를 치겠는데 당신 좀 도와주든지 아니 옆에서 좀 방관해달라 이런 외교문서가 있습니다. 그 왕끼리 외교문서를 가짜라 하는 거는 그럼 요새 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준 게 가짜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역사는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지만 외교문서는 판단할 게 아닙니다. 팩트니까. 저는 외교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고분 네네. 타이센 고분. 네. 이게 누구의 묘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에서는 그 한자로 대선, 선처를 모시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남자는 사마라카입니다. 사마. 배용준은 윤사마라카죠. 왜냐하면 백제 왕조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사마 왕입니다. 그 사마가 무령대왕인데 그 사마, 연사마 하는 게 사마인데 그 사마의 무령대왕의 왕릉입니다. 그 안에서 무령대왕 때 쓰던 환두대도 또 아까 말한 스치하치만에서 나온 인물 화상경 동경 그런 것들이 보스턴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백제 공주에 있는 송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판박이로 같은 거푸집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답니다. 그러면 무령릉의 동거울이나 환두대도 칼은 보스턴에도 있고 일본 동경에도 있고 아까 그것도 나란에도 있고 구마모토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뭐 5군데 정도 있어요. 파헤친 것만. 그럼 진짜 무령대왕 묘는 어디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인지. 그런데 이제 1908년에 보스턴에서 그걸 미국이 전시하자마자 일본이 발칵 뒤집었답니다. 대일본 제국이. 왜 우리 왕이 출토된 게 거기가 있느냐. 미국 사람이 당시 일본에 있을 때 그걸 사든 겁니다. 일본의 도굴꾼한테. 예.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백제, 일본의 왕릉이라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백제 왕릉으로 보고 그 백제는 일본을 통치했던, 기반을 잡았던, 천황의 기반을 잡았던 무령대왕이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누가 그 대왕을 만들었을까? 보통 묘는 자식들이 쓰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네, 예? 밑에. 지가 쓰는 거 아니라 죽고 나면 자식이나 손자가 쓰는 거죠. 그 무량 후손이 성왕인데, 아까 성왕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제 나라에는 굳이 넘게 고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또 정치 잘했다는 김매희 천왕입니다. 훈명천왕. 무령왕의 명자를 따라서 명자고, 그 명왕하고 무령왕이 하나의 인물이라고 일본의 학자들이 몇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때. 네. 이거 뭐, 저도 하면서 놀랐는데, 전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이미 저는 30년부터, 20년부터 알고 다 일본이나 중국을 갔다 오고 네. 종합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제가 뭐 인문과학, 과학자로서 경제학을 하고 법학을 하고 역사학을 한 사람이 통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한 책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고 예. 이런데 예.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역사가 싫죠? 나 싫어, 역사 공부. 역사 싫은 게 외우기도 힘들고, 연대 뭐 이런 예, 거 다 외워야 되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 가려면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잘못 배운 거죠. 왜냐하면 그 중국이 조작하고 일본이 조작하고 우리의 당시에 친일파들이 그렇게 부역했던 그 역사를 외우라고 해야지 연구하면 저처럼 실체가 나오는데, 예? 저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 중국 고서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일본 고서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찾아볼, 세계를 비교해보면 좀 이상하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되는데, 예. 의심을 들 기회를 안 준 거죠. 그걸 달달달 외우게 해서 그냥 고려대 가고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평생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역사를 공부하셔가지고 예. 이게 뭐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란 말입니다. 네네. 예. 이 돈하고 연결이 돼요? 자, 역사. 바로 됩니다. 아, 제가 세무사입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제 세무사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여기가. 예, 제가 이제 그 한국의 10번째 가는 세무사 법인에 제가 대표입니다.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고 예. 또 법학도 행정학도 전공했는데 역사학은 전공 안 했습니다. 네. 하도 역사학자들이나 재화사학자들이 그 수준이 낮아서 내가 역사학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래 걸렸지만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세상에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럼 우리나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역사학회에서 뭐 충청도 합바지처럼 덜어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BTS나 연사마나 다 일본 가면 열광하고 있고 제가 뉴욕에 가도 그렇고 워싱턴 가도 그렇고 LA를 가더라도 뭐 BTS나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대단하다. 왜 뛰어날까요? 이게 삼국시대에 우리 한국의 혼을 닮은 거죠. 핫바지가 아닌 거죠. 그렇게 연결이. 네. 역사는 핫바지를 배웠지만 이 뿌리는 할아버지 뿌리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김학래자님이 충청도 분이라서 지금 뛰어나잖아요. 코미디 하시는 분이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라고 전 들었어요. 예? 왜냐면 머리가 좋아야지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뛰어난 백제 계로대왕이나 무령대왕이나 아까 천무천왕, 일본의 천무천왕 그런 시를 받지 않았나. 왜냐면 공주나 부여라 다 백제 왕족이 통치하던 데니까 피는 같은 거죠. 뭐 촌수가 틀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청도든 경상도든 저 평양이든 만주뿐이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된 걸 영광을 알고 BTS처럼 문화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우리 한반도 역사가 중국을 호령했고 백제를 일본 열도를 호령했는데 일본 열도는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도 천황이 우리 후손아이냐 현재 그러면 우리의 동생일지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촌수가 달라서 그렇지.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 한일 간 관계를 다시 확립하고 또 아까 중국에 있는 신라 고려 백제 역사를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해서 한중일 역사 같이 할 때
그때 저나 저 같은 경제인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한중일 합친 내가 코리안인데 그런 DNA가 흐르는 거니까 미국 나와라, 영국 나와라, 이태리 나와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생각. 내가 한 번도 충청도에서 나오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데서 건방지게 왜 나와? 나는 적어도 동북아시아 대표로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동북아시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야. 그래서 뉴욕 가서 한 번 하셔야죠. 예? 예. 그런 뜻입니다. 대단하시네. 저 경제가 이렇게 생겨 세계 경제를 봤더니 그게 눈에 보이더란 얘기죠. 역사를 보니까. 백제 때도 그 세무 이런 거 제대로 잘 되어 있었을까요? 백제 때? 백제 때는 제가 경제. 못하고 고려 때까지만 해도 고려 인삼, 개성 인삼 장사가 있는데 그 개성이 한반도 개성이 아니고 개경이라고 지금 북경 밑에 가면 있습니다. 개경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개경에서 인삼이 그 많이 인삼을 파는 사람이 주판을 뒀답니다. 주판 알죠? 네. 그 개경 주판이 고려 시대 때 회계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 애들은 제가 세무사처럼 회계사를 그 독일에서 따오고 일본 회계사 제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세무사 제도가 왔다고 돼 있는데 우리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고려 때부터 회계 역사, 주판알이 그때 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판알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우리 역사입니다. 주판알이. 신라 고려 백제의 주판을 고려 개경 중국 산동선에서 두드리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이거 상고는 그거 한 건 못 갔잖아요. 상고. 맞아요. 그게 뭐 2급 이상 뭐 이런 급수를 따야지만. 김동연 그 경기지사도 뭐 덕수상고에서 수석했는데 주선 9단이라 가죠. 9단. 9단 정도 돼야지 공부 잘했다고. 근데 9단 따가지고 뭘 그렇게 큰 이익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래야지 은행에 가서 은행에 취직했으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만 가도 주사만 잘해도 은행 들어가면 최고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그 여상을 나와가지고 서울 여상. 저 무학제국에 있는데 그 시골에서 거기 여상 나왔다라는 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 조카도 대전 여상 수석 졸업했는데 지금 주택은행에 거쳐서 지금 현재 국민은행으로 있습니다. 높이 있습니다. 네. 다 출산자리에서. 이야. 그리고 백제의 22개 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어디까지들 알고? 자, 담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그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자기는 본국에는 천황이 있었고 우리 서울의 경성에는 조선 총독을 뒀지요. 담론은 총독입니다. 자, 그럼 16세기, 17세기의 서양 세계사를 보면은 유럽에 영주 제도가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영주는 뭐냐? 대왕은 프랑스나 파리나 런던에 독일에 있었고 그 제후들은 영주락해서 그 영주를 하는데 그 총독입니다. 총독에서 뭐 어디 너는 뭐 영국 같으면 아일랜드 총독, 스코틀랜드 총독, 프랑스 같으면 너는 여기 뭐 스페인 같은 총독들도 영지를 주는 거죠. 똑같이 백제 왕이 예를 들면 계로왕 때 세워진 건데 계로왕 때 일본 구주백제를 통치할 때 구주백제에 고구려하고 신라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450 몇 년에 가서 신라군하고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걷다가 구주백제를 만듭니다. 그때 외양을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아들이 뭐 옛날 왕들은 적어도 5명에서 한 50명 되잖아요. 왕들을 다 세우는데 22개 왕이면 한 3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자기 조카도 있고 또 동생도 있고 때로는 애들이 깐난애기 맡으면 황후까지 붙여서 그렇게 담는데 쉽게 말해서 계로왕 때 담로 아까 제가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교토의 담로는 곤지왕을 보냈고 곤지왕이 일본에서 유명한 곤지왕인데 의정왕의 친동생입니다. 곤지 지금 그게 중국 나라의 역사책에 나오고 또 곤지의 또 다른 왕족 여기라고 여기는 부여여자입니다. 여기라고 구마모토 그 후지야마 교본에 나온 거기에 수장이 여기라가 나와요. 일본에서도 자랑하는데 거기 다 부여 사람들이고 부여는 백제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사이타마에서 그 계로왕이 보낸 그 신하가 왕이 일본의 왕이 돼서 계로왕 때 458년 역사서에 보면 중국에서 보면 이미 계로왕 때 백제에
세 군데 총독을 보낸 겁니다. 총독을 우리가 엄지칭 외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백제왕이라 할 수 없었죠. 왜냐면 그거 말고도 많은 곳에 신라군도 있었고 고려군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외왕 제도를 없애버린 분이 무령대왕이에요. 그래서 무령대왕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무령대왕 이후부터는 중국 사서나 우리나라 사서나 일본 서기에 외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이제 친구들 있으면 외가 언제 없어졌냐. 무령 때 없어진다. 502년에. 왜 없어질까요? 그동안은 총독제를 뒀었는데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령대왕이 일본을 통치하고 동생 남대저왕이라고 게이타의 천황을 통해서 통치하고 아까 성왕이 직접 통치해서 일본의 훈명왕이 성왕이 된 거고 마지막에 죽은 의자왕까지도 의자왕이 산동성 백제의 의자왕이 되지만 일본에서도 천황입니다. 서명천황이라고. 의자왕이 서명천황이라는 건 일본의 웬만한 저 공부한 사람 다 압니다. 의자왕 때 천황을 겸임했다고. 그러면 계로 때, 무령 때, 의자 때 하면 그만 해도 얼마입니까? 계로가 450년 되니까 무령은 500년도 초고 의자는 620년. 170년 동안 일본을 통치한 거죠. 총독제에서 직접 통치. 그래서 제가 일본은 지금 현재 제2의 코리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본 역사책에서 나오고 중국 역사책에서 나오는데 불행하게 우리 역사책에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쪽팔린 거지 한마디로. 쪽팔리니까 역사학자들은 밥을 벌어먹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지만 나는 밥 벌어먹는 데는 궁벽하지 않기 때문에 난 정확히 실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앞으로 이거 할 얘기가 이제 무궁무진할 것 같아갖고. 지금 뭐 역사에 관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해서 재미있게 흥미거리로 해가지고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일 먼저 일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본 관심이 많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큰데 일본한테 먹혔을까? 이걸 합리적으로 의심했어요. 중학교 때. 길 비켜달라고. 그렇게 왜 명나라 가는데 길 비켜달라? 지가 뭔데? 작은 나라에서 섬나라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일본은 본토 의식이 우리 한반도하고 중국에 있었던 거죠. 명나라 니네도 내 땅, 그죠? 명나라 산동선 밑에 남경부터 땅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내 땅, 한반도도 내 땅.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정명과도한 게 틀린 말은 아니죠. 딱 그런 뜻이죠.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반대했습니다. 일본 그 대망이라는 소설을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소설 왜 반대했을까요? 도쿠가 이에야스는 백제의 직접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뭐 상놈의 자식으로서 왜 백제를 실락하냐? 그죠? 여러분 그 요시 노부가나나 이에야스는 백제 왕들의 자손이고 이 풍신수길은 노부간에 말잡이 있었잖아요. 말잡이 상놈 있었죠. 상놈이 역사를 모르니까 한반도 실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노부가나는 어디 사람인가? 교토 나라현 사람이고 이에야스는 원래 오사카 사람인데 풍신을 쫓아내니까 살려고 지금 동경 요코하마로 가서 지금 앉는 게 동경입니다. 도쿄. 이게 다 백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난 그때 도쿠가 이에야스가 왜 임진왜란 후에는 평온했을까? 백제 후손이니까 평온한 거죠. 한 번도 쳐봤죠? 아버지, 형제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에야스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등만 문파, 명치 메이주시를 일으켰던 이등만 문파가 이에야스 후손을 죽이고 다시 만든 게 명치 유신 아닙니까? 거기다 백제 명치왕 허사비를 갖다 놓고 어린이를 갖다 놓고 통치한 게 우리 정한론자들의 한반도 식민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풍신수길이고 거기에 하수인이 안배입니다. 안배. 장례에 죽었던 그 일본 아베 총리. 안배가 족보를 조작했습니다. 제가 백제 역사를 일본 역사를 갖다 놓고 봤더니 무령대왕의 후손이 현재 나루히토 철학에 맞는데 중간에 안배가 들어갑니다. 안배 선조들이. 안배가 껴들어갑니다. 그 자기가 이제 마치 명치의 후손이고 하니까 안배가 노부유기 회사가
그 일본 천황의 후손인 듯 해가지고 오랫동안 자민련이 통치 기반을 잡는 게 그 역사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백제왕이 일본 천황을 계는데 그 천황 계보가 다 안배까지 이어지니까 안배가 있는 그 왕들은 조선을 침략한 주범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자민당이 계속 가는 거. 그게 거기 있다고 저는 한마디로 뭐 일반 역사를 떠나서 큰 우리 철학으로 봐서 그때는 그런 일본 자민당이 오래 간 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백제왕을 끼고 한 거죠. 허사를 시작해서. 근데 그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왕들. 예, 네네. 이 왕들 이름을 모르면은 네네. 신라 같은 데는 경주 같은 데는 총자를 붙이잖아요. 총, 예. 총. 총은 고분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그죠? 예. 그냥 신라는 총자를 경주 황란대총은 누구 총이다. 누구 고분이다. 일본은 그거를 고분이라고 합니다. 옛 고자, 묘분자. 아까 내가 말한 다에센 고분은 백제 무량 고분은 다에센 대선 능인데 일본어로 말하면 저 다에센 요 고분이라는 뜻입니다. 고분 총, 우리가 하는 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굴해내는 뭐 하늘을 나는 말 그림이 있었다. 천마총. 천마총. 네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예. 근데 백제는 뭐 붙인 게 없어요. 그럼 뭐 왕릉 뭐 하다 보면 자기네들도 뭔가 나오고 총자를 붙이든지 간에 왜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심한 거는 신라 가면 경주에 무용총이라고 있는데 사실 무용총은 무령왕이 무용총입니다. 앉는 영자가 영자 아닙니까? 발음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신라가 무용총이라는데 근데 신라가 나쁜 게 아니라 신라는 또 훌륭한 데는 그 삼국을 통일해서 네. 당나라까지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고 그건 온건이 나라를 보존해서 중국 땅을 고려 왕관에 그대로 물려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역사했더니 보리 북경이 신라의 북경이 있었고 고구려에 왕건이 있던 경성입니다.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요새 많은 저를 따른 젊은 학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요. 예. 몇 개 남았어. 예. 내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네네. 이건 좀 남겨놔야 다음에 또 나 불러서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 다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친구 중에도 의자왕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그 의자왕 뭐냐면 이런 의자를 빌려주는 플라스틱 이런 거 의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열린 음악회다 어디다 가면 얘를 불러서 개당 얼마 이게 딱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걸 의자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예. 아 이거 참 그 옛날에 훌륭했던 네, 네. 어쨌든 이 백제의 왕들이었었는데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몰라서 알게 되니까 더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 그 백제 왕들이 예. 31명 있고 물론 고구려 왕들도 많습니다. 신라왕도 네. 많은데 다 우리가 대왕이라 해야 됩니다. 나.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동북아시아를 제패했으니까 다 대왕이라 해야지 왕이라 하는 거는 누가 얘기해도 그건 잘못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그 백제 왕부터 다 온조 때부터 마지막 의자왕 때부터 다 대왕자를 붙여주고 그래야지 현재 일본 천황하고 등급이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거를 이 후손들의 도리족에 예, 알고나 있어야 예, 예. 우리 조상들에 관한 그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네네. 조금. 예. 요거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새로운 아주 그 흥미진진한 역사학자 한 분이 이제 또 대중성을 띠고 이제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러한 방송을 한 100번은 100제 것만 해도 10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고 공부했으니까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